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의 평동개발사업 취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이대로 취소될 경우 우선협상자들의 손해가 크다며 사업자 측이 제기한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공정하게 감리를 선정해야 할 광주 동구청 관계자가 감리 성전 전부터 현대산업개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심판의 80% 이상을 학교폭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와 함께 끝난 줄 알았던 평동 지역 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컨소시엄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평동 중공업 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엔지니어링 콘소시엄. 이후 현대엔지니어링 콘소시엄은 광주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한편 효력정지가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의 취소 처분 효력이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됐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당시 지적됐던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기획사와 미디어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할 방침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에 미칠 여파와 행정의 신뢰성 등을 감안했다는 건데 특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법리 오해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주민들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항고하면서 적잖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준비했는데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협상이 종료됐다며 소를 제기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 소송전으로 비화된 평동 중공업 지역 개발 사업의 재개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심 난개발을 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은 말뿐이라며 회의와 또 회의록 공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권과 도심 개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광주 도시계획위원들이 길게는 10년 넘게 연임한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초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촉과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민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6개 혁신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광주시 혁신안이 내실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과 연임 횟수 등은 이미 2014년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광주도 2017년 연임 제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법규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다가 이제야 법규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자기 반성문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오간다는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하고 회의록도 한참 지난 뒤에 일부를 공개하는 광주시 방침이 투명과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맞느냐는 겁니다. 문화다운 강주다운 정책성을 구축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 높이 등의 구체적인 기본 계획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알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면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운영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된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호섭 국회의원도 입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공예품을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통기술 전승 공예품 판매 금액이 1억 5천여만 원으로 전승자 1인당 20만 원에 불과했다며 평생을 전통문화계승에 매진한 이들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처럼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이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싶은 요즘인데요. 그래도 요 며칠처럼 찌는 듯한 더위는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7, 8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큰 기온차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 습도가 높은 데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도 안개 때문에 순천과 나주, 보성에서는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른바 스마트폰 과의존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을 빅데이터 속에서 살펴보는 특별기획,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스마트폰 과의존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청 3층에 마련된 광주 스마트 쉼센터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이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이미 개인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음은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과의존 위험군은 전체 이용자의 23.3%. 조사가 실시된 이후 매년 꾸준히 높아져 왔고 특히 지난해에 그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용자 개개인의 생각들은 코로나19를 전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뉴스 기사 3만 8천 건과 SNS 데이터 760여 건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뉴스 기사에 대한 감성 분석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어렵다, 부작용과 같은 부정적 단어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SNS 데이터 속에서는 학습력 저하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출연 빈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으면은 10월, 11월까지 접수가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올해 같으면은 이미 9월 달에 다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들이 발생되고 있고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은 지난 2016년부터 편견을 심고 낙인 효과를 준다는 이유로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과의존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나온 빅데이터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세안대학교 AI 빅데이터 연구소 이동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뉴스 기사와 SNS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 뉴스 기사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상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네. 뉴스 기사에서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공고안을 바로 기점으로 찬반에 대한 담론이 팽배하였습니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를 찬성하며 게임 이용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게임 중독 질병을 반대하면서 게임 이용과 사행성 도박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임 업계 등의 의견이 팽팽하게 양립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나 SNS상에서는 스마트폰 가의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아이들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놀이, 관계,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사용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의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전에 비해 2분의 1로 감소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 기사에서는 게임, 질병, 중독, 스마트폰, 아이들의 단어가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SNS상에서는 중독, 스마트폰, 아이들, 게임과 같은 단어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보였던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감소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학습 또는 학습 장애나 공부, 성적, 테스트 등의 학습 저하와 관련된 문제와 대인관계, 우울, 불안, 심리, 충동, 걱정 등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네, SNS 감성 분석 결과를 봤더니 긍정어와 부정어가 모두 증가를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주로 어떤 반응들을 보이던가요? 네, 화면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긍정어와 부정어의 차이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부정어가 긍정어보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어의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언급되는 지원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예방 교육을 스마트폰으로 듣는다와 같이 스마트폰 예방 교육에 대한 회의적 대화나 또는 나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이 필요 없다. 이미 스마트폰 과의존자이다. 라고 하는 등의 자신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앞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이 스마트폰 사용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까요? 네, 앞서 SNS 내용 일부에서 보듯이 스마트폰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집단 교육이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동상 탑재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이용 형태를 구분해 보면 생활 서비스형, 정보 검색형, 여가 추구형 또는 의사소통형 이런 형태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상에서 업무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생활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괄 교육이 아니라 스마트폰 과의존의 진단에 대해 기초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수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광주 학동 4구역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철거 감리 계약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죠. 저희 취재팀이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공정하게 감리를 선정하고 감독해야 할 광주 동구청 관계자가 감리자가 선정되기 전부터 이 현대산업개발과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참사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 참사 직후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광주를 찾아 참사의 원인이 된 불법 재하도급을 몰랐고 비상주 감리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노모 공무부장이 감리 형태와 일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리는 저희가 근데 저희와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개시라 마시라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노부장은 감리자 차 씨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일을 하며 차 씨를 알고 지낸 광주 동구청 이모 과장과 감리 선정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광주 MBC가 이영석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차 씨는 감리자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노 부장과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차 씨가 전화를 걸어 이 과장이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고 하자 노 부장은 감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건물 현황과 면적표를 이 과장에게 전달해뒀다며 감리자로 지정되지도 않은 차 씨에게 감리 비용 산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미리 산출을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건축물 해체를 관리 감독할 감리자를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는 광주동구청 관계자가 현대산업개발과 접촉해 온 겁니다. 결국 차 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동구로부터 감리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자신이 제출한 1억 3,900여만 원이 아닌 4,900여만 원의 비상주 감리 형태로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맺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차 씨는 조합장과는 계약을 맺을 때 한 번 만났다며 자신도 현대산업개발, 동구청 관계자와 감리비 산정을 논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현대산업개발 노 부장의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근무중이라서 다음에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요, 부장님. 동구청 과장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자문을 받는다고 찾아왔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학동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서 광주 동구청 건축과 직원이 퇴직 공무원의 부정청탁을 받고 감리자 선정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또 다른 동구청 과장급 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감리자 선정을 둔 과정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법원이 광주고검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고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A씨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 동구 광주고검 청사에서 50대 검찰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터빈 제어 개통에 생긴 문제로 수동 정지됐던 한빛원전 2호기가 어제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어제 0시부터 멈췄던 한빛 2호기의 발전을 재개했고 오늘 오전 8시 전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 2호기는 지난 3일 정오쯤 터빈 제어 개통에 문제가 발생해 터빈이 수동 정지됐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심판 대부분은 학교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청구된 행정심판 21건 가운데 17건은 학교 폭력이 차지했고 나머지 4건은 교권 침해였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에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신고된 학폭 건수는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신고 건수보다 40% 증가한 1,012건입니다. 주말부터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면서 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목포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안 저지대에 차량 주정차를 피하는 등 침수 피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 펌프장과 하수문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장기 복무한 뒤 제대한 군인을 직원으로 채용해온 우수기업에게 인증서가 전달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 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이 우수한 목송 산업개발을 올해 제대 군인 고용 우수업체로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2년 전에도 호남에서 유일하게 제대 군인 우수업체로 선정됐던 목송 산업개발은 지금까지 70여 명의 제대 군인을 고용해오고 있습니다. 재난사고를 체험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이 문을 엽니다. 어린이 안전과 자녀 재난 대응관, 8개 체험구역에 23개 체험시설로 구성된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은 19일 개관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온라인과 전화 신청 등으로 체험관 이용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가 국산 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에 참여한 도내 업체가 4,499곳으로
올해 목표한 5천 곳의 9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를 인증받은 전국 9,862개 업체의 46%로 전국 최다 실적이며 시군별로는 여수가 가장 많은 489곳, 순천과 광양, 목포 순으로 많았습니다. 충분히 양준혁 위원의 기록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유격수 쪽 땅볼 타구가 됐고 유격수는 홈이 아닌 1루로 선택. 마차로의 득점. 이대호의 땅볼 타점. 극단적으로 안 바꾸죠. 끌어당긴 타구. 쉬프트를 뚫었습니다. 최영호 선수 2타수 2안타를 기록합니다. 유지혁의 타구는 땅볼 타구. 이루수가 빠졌어요.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오늘 경기 첫 연속 안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당깁니다. 오른쪽에 안타. 3루 주자를 불러들였고 2루자까지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기아 타이거스. 오른쪽으로 공을 띄웠습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유빈상의 솔로 홈런. 유빈상의 시즌 첫 홈런. 점수 3대1을 만들고 있습니다. 땅볼. 여수 전진. 잡아서 어디로? 1루에. 이 사이에 3루에 있던 주재현이 홈으로. 밀어냈고 이 타구 넓었던 3루간을 뺍니다. 2루자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원주를 불러들인 최용호의 적시타. 밀어냅니다. 이 타구는 우중간 우익수 이동 키를 넘기지 않고 잡아냈어. 최원준 선수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기아 타이거스가 롯데 연승에 제동을 겁니다. 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일 법도 한데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높게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요 며칠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는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도는 수준이고요. 오늘도 일교차는 7, 8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개 때문에 순천의 가시거리는 100m 안팎까지 좁혀졌고요. 장흥과 나주의 가시거리 2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죠.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주 약한 빗방울이 지날 수 있겠는데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종일 대체로 아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곳곳에서는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의 일교차 10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에서도 한낮 기온 28도 예상되는 가운데 일교차는 11도가량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 안팎으로 조금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비가 지나면서 낮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